오늘은 이제 주제는 이제 김명수 이후의 법치 바로 세우기 이런 데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옛날에 우리 국가보안법이 있을 때 심할 때 이런 이제 판결 중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게 두 분이 싸움을 하다가 막 서로 욕을 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뭐라고 욕을 했냐면 상대보고 너 북한의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이다.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을 했더니 고발해가지고 김일성을 찬양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이런 데 과거에 판례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김일성이가 제일 나쁜 놈인데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는 말은 그럼 김일성이가 착하다는 거잖아요. 더 나쁜 놈이 있다는 거는. 이래서 김일성을 찬양했다. 이런 데 웃기는 과거에 판례가 있었는데 요즘 법조계에서요 가장 이제 유행하는 농담이 판사들 욕할 때 너게 김명수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판사들이 가장 모욕적인 그만큼 김명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좌파들이 싫어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당연히 김명수를 싫어하는데 좌파들도 김명수처럼 좀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자들에게 좌파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조인들이 대부분 김명수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김명수보다 더 나쁜 놈. 이게 이제 가장 심한 판사들에 대한 욕이라고 하는데 실제 김명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방송에 김명수 위에 김선수가 있다. 김선수. 이 자는 이제 완전히 민변해장하면서 좌파 대법관입니다. 지금 이제 김명수가 물러났잖아요. 근데 대법관 공석인데 잘하면 1월 1일 날 우리 안철상 합천의 고향 선배, 제 초등학교 선배인데 안철상 물러나면 김선수가 대법원장이 됩니다. 대행이. 그러면 2월 달에 인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걸 어떻게든 공백을 막아야 되고요. 또 이제 김명수 위에 김선수도 있지만 더 나쁜 권순일이라는 사람도 있죠. 이 자는 이제 완전히 김만배의 비타오백에 넘어가 가지고요. 완전히 이재명을 거의 죽은 걸 듣도 보도 못하는 회개한 논리로 이재명을 살려준 토론 중에 거짓말 좀 하는 거는 괜찮다. 왜 상대 물으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살려준 이게 권순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고등학교, 대학교, 대법원 모든 게 후배가 유창훈이 아닙니까? 유창훈이가 기각한 정말 김명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김명수가 대법원장이니까 재판을 김명수 때부터 저는 이제 그 전에 우리 촛불 쿠데타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그다음에 수사 이때부터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거기에 1등 공신은 이제 일단 김명수니까 그다음에 김명수는 물러났지만 김명수의 잔당들이 요소에 남아서 법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을 이제 김명수 이후 우리 법치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법치가 처절하게 무너진 적이 저는 없다 봅니다. 저도 이제 96년부터 교수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했지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아서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완전히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져 가지고 법치가 거의 심각한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법치가 무너진 증거가 뭐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끝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이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현실적인 게 대안이 뭔가 이런 데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 끝나면 또 이제 기타 남는 질문 토론을 통해서 좀 이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째, 그럼 법치가 뭐냐?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만 모든 게 법치가 뭔지를 이렇게 딱 몸에 자기 이제 확고하게 새기고 있어야만 어떤 현상을 볼 때 왜 법치가 파괴됐는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치가 하는 게 뭐냐? 아주 어려운 거죠. 솔직히 법치라는 것만 가지고도 제가 대학 다닐 때 법철학
몇 학기 동안 수업도 듣고, 그때 이제 박세일 교수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세일 교수 수업을 제가 한 6개는 들은 것 같아요. 학사 때 듣고, 석사 때 듣고, 법경제학부터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박세일 교수님. 옛날에 돌아가셨죠. 근데 쉽게 저는 생각을, 법치를 정의할 때는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냥 어느 경찰, 검찰이 수사하나, 어느 게 판사가 재판하나, 똑같은 사건은 똑같은 게 결론이 나온다. 이런 게 믿음. 이게 바로 법치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제가 이제 간통죄가 있을 때요.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 아니, 어떤 판사는요, 간통을 했는데 잡혀왔는데 근데 집행유예를 풀어줘 버려요. 근데 어떤 판사는 이분이 그냥 징역을 구속을 시켜버리더라고, 간통 가지고. 그분에게 그 안동 출신인데 워낙 양반 집안이 간통을 엄청 나쁘게 보더라고. 아니, 똑같은 간통을 했는데 어떤 판사는 풀어주고 어떤 판사는 이게 구속하면 이게 법치 아니잖아요. 법치가. 요즘 이게 음주도 마찬가지죠. 음주 운전하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무너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 법이라는 거는 항상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이런 게 국민의 믿음이 있어야 이게 법치가 살아있는 이런 사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게 설문조사 그 법제연구원에 설문조사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게 60%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2019년에 조사인데 구속 불구속 기준이 공정하냐? 그걸 공정하던 사람이 4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게 그 보면 무고한 억울한 게 처벌 이게 받는다고 보는 게 60% 6명이니까 둘 다 똑같은 통계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과반 이상이 우리 법치는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경험을 알아요. 왜 이게 사고 터지면 돈 몇 억씩 써가지고 정관예우를 쓰는지. 제일 여기 정관예우 비판 제일 많은 자 중에 하나가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검찰 수사할 때 박균택 고검장을 썼어요. 고검장을. 그 다음에 지금 재판하니까 이제 그 김현장보다 비싼 LKB, 거기 김종건 변호사. 엄청나게 비싼 분이죠. 그 다음에 이성엽 판사 출신, 제가 잘 아는 이런 게 분도 있어요. 지금 이게 변호사 6명이 있는데 뭐 2명은 이제 공천 준다 해서 조상호하고 박균택은 공천 준다 해서 변호사 싸게 맡기고 그것도 이게 변호사비 대납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천 장사로. 나머지 4명은 엄청나게 비싼데 지금 이게 이재명이 신고 재산이 20몇 억인데 과연 이게 변호사비는 어떻게 주는지 변호사에게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종일 재판하면 그럼 이게 변호사가 다른 사건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재판하면 이게 그 전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과연 이게 변호사비는 어떻게 주는지 옛날에 우리 고 이병철 씨가 돌아가셨지만 그 20억 대납 하다가 지금 이게 그때도 이게 쌍방울이 준 게 맞거든요. 그걸 떠나서 이게 쌍방울에 이재명 변호사가 5명, 그 다음에 밑에 공무원까지 하면 7, 8명이 쌍방울에 이사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돈을 몇 천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대납이 맞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뭐 정관예우 비판하는 이재명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완전히 뭐 위선적인 거죠. 우리가 이게 이랬다 보니까 이게 법치가 무너진 게, 야, 정관들 비싸게 쓰면 뭐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이렇게 다 국민이 생각하니 이게 법치가 과연 살아있는가? 이런 데 그 의문을 들고요. 지금 이게 우리 법치 심각한데, 그럼 이게 저는 가장 법치 파괴의 가장 원인은 뭐냐? 가장 원인은 이게 저 그 교재도 있지만 바로 이게 1차적 원인은 국회입니다. 사법부가 썩기 전에 국회가 썩으니까 사법부도 이게 썩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불량의 법을 막 만들어내니까 법원도 이게 같이 썩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검수완박 보세요. 이런 게 날치기로 불량의 법 검수완박 해놔니까 지금 이게 수사나 재판이 이게 얼마나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 피해가 이게 국민들한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국회가 숫자만 가지고 이게 날치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게 법안들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또 이게 오늘 그 헌재에서 뭐 정당하다는데 노란봉투법이라고 있잖아요. 노란봉투법도 이게 그 황건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 파업을 했을 때는 정의 여신에게 저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이게 저울이 균형을 이루어야죠. 예를 들어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데 불법적인 파업일 때는 손해배상이나 이게 또 제재를 해야만 이게 저울이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못한다. 이런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러면 이게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거죠. 이런 게 불량입법을 마음대로 국회가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그 법치 파괴의 일단 가장 1차 원인은 국회다. 사법은 이제 뭐 좀 이따 보더라도 이런 데 비판. 여기에 제가 이름은 안 썼지만 국회 중에도 특정 서클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민주당의 철음회라고요. 철음회. 이런 게 불량 완전히 서클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모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법을 만들거나 또는 이 판검사를 탄핵하자 이런 뒤에 자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한 20몇 명, 한 3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름들 보니까 쟁쟁한 놈들 많더라고요. 정말 이게 야 네가 국회의원이냐 까면 안 되는 게 쟁쟁한 애들이 많아요. 제가 근데 그 이름 들어보면 대충 야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 하나 이런 자들이 이름마저 한 10명, 11명 적어왔어요. 처음에 그 최강욱은요 원래 이제 그 사법고시를 계속 시험 봐가지고 떨어진 애입니다. 조국이도 시험 봐 떨어졌죠. 근데 강용석 변호사가 시험 떨어질 때 고소를 했더라고. 조국이가 시험 본 적 없다고. 근데 조국이가 사법고시 봐가 떨어진 게 분명하다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강욱에게 그 사법고시가 도저히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법무관 시험 해가지고 군대에 한 10년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가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국이 집사 변호사입니다. 조국이 부인 정경심이가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입니다. 배지밀 하우스처럼. 그래서 이제 그 처남하고 재판 가지고 계속 소송합니다. 이 소송한 게 최강욱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학교 그 석사 논문 지도교수도 조국이가 최강욱이가 조국 제자고요. 그리고 이제 최강욱이가 그 위조해 주다가 배지가 달랐잖아요. 지금 최강욱이 철음의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용민이 이 자독이 보통 아닙니다. 이 간첩 유우성이라고 간첩 변호해가지고 좌파 쪽에서만 떴지. 그 실제 유우성이가 간첩이지 뭐 그게 간첩이 아닙니까? 실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났든 이게 최초로 공소권 남용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보호한 그래서 이제 안동환 검사까지 탄핵한 사건이 유우성 사건. 그러게 변호한 게 김용민인데 이자가 한양대학로서 아마 이게 그 조국 때 장관할 때 법무위원 해가지고 이제 남양주에서 정말 이게 오늘도 제가 주광덕 의원 이야기했지만 주광덕 의원이 이런 사람한테 졌다는 게 정말 이게 뼈 아픕니다. 선거 때 지금 남양시장 됐지만 김용민이 그 다음에 그 김남국이도 처음에 핵심 초창기 김남국은 이제 뭐 지금 이제 남부지검에 알아보니까 이제 위메이드 사건하고 같이 금융조사 일부로 같이 배당이 됐어요. 이제 본격 수사들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코인 문제 아마 이제 그 조만간 저는 소환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자가 이게 또 요즘 탈당해놨고도 미련을 가지고 안산에 껍죽껍죽 나타나는데 진짜 이게 문제가 많은 이자는 김남국 이자는요 밤에 그 2명을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조국이고 자기 국회의원 그다음 하나가 이제 그 중앙대 나왔거든요. 김남국이가 그리고 전남대 로스쿨 1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대 하면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그러니까 항상 밤마다 이재명하고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 이게 김남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황운하. 이자는 뭐, 이자도 이게 경찰인데 사표 수리도 되기 전에 출마해가지고 된 사람 아닙니까? 아마 이제 송철호권 재판 선고만 남아있거든요. 황운하도 이게 그 이제 뭐, 곧 날려갔긴 한데, 경찰 중에 경찰대에서 이게 원래 이게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계속 수사권 독립하면서 황운하 대전에 이자도 이게 그 지금 아마 곧 배지 날아갈 것 같은데 철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탄이라고 있어요. 이탄이는 이제 그 거의 몸이 아프다고 뭐 그 공황장애라고 이게 거의 뭐 국회 출석도 안 했습니다. 이탄이가. 까마귀 용인의 그 국회의원일 거예요. 근데 야, 이자가 이게 요즘 대권 여론조사하니까 지지율이 1%, 2% 꿈쩍꿈쩍 나오는 게 자들에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탄이 이자도 이게 철험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그 다음에 뭐 청년 최고했다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퍼뜨리는 장경태. 그리고 이제 그 동작의 그 주막집 주모처럼 술 취한 것처럼 헛소리하는 이런 자들에게 또 나경원 우리 대표가 졌지만 이수진. 그 다음에 뭐 가짜뉴스 하면 그냥 대표적 김의겸은 뭐 설명이 필요 없어 뒤에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주렁주렁 달고 다니더니 요즘 안 보이는 박주민. 와, 이게 처음에 치보면 뭐 명단들이 화려합니다. 지금 이게 한 30명 되는데 제가 이게 10명을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뭐 황운하, 이탄희, 민영배, 장경태, 이수진, 김의겸, 박주민. 이 자들이 이게 국회를 망치놓은 겁니다. 이 자들에게 법을 조금 안다고 이게 제대로 뭐 법조계에서 평가도 못 받는 완전히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불량 입법을 양산한 이 자들이 저는 우리 법치 파괴의 첫째 1차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게 그 법치를 해보아야 돼요. 지금 이게 그 민노총, 그 다음이 또 민노총이죠. 국회 다음이 저는 민노총으로 봐요. 사법부는 그 다음이고. 민노총의 불법은 한마디로 이제 뭐 민노총은요. 거기 있지만 불법, 무법, 떼법, 그 다음에 제가 아스났지만 편법, 탈법, 전부 이게 합법 빼고 다 하는 단체가 민노총이에요. 합법은 안 해. 법을 지키지는 않지. 그거 빼고 다 하는 게 불법, 편법, 탈법, 무법, 떼법. 지 맘대로 집회할 때 보세요. 개파이잖아. 완전히 뭐 노상 방뇨에다가 그 1박 할 때 그거 받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자유우파는 집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민노총 그 행태를 봤잖아요. 이런 자들이 이게 완전히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오늘날의 그 법치 위기 상황과 이제 그 근본 원인은 국회나 민노총 이런 게 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게 실제 또 우리 사건에서 과연 이게 법치가 붕괴된 증거나 그게 어떤 게 있느냐. 이게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법치라는 거는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기준을 하면 그게 법이 살아있는 거고 기준이 다르면 그게 법치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할 때요. 이재명 영장 기각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재판 진행도 이재명 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제일 FM 이게 비교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국이라면 또 이게 그 김태우 이런 데 우리 공익신고자 이런 식으로 이게 비교해보는 그래야만 이게 법치가 무너진 게 생생하게 드러나니까 제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비교로 써놓은 거예요. 자, 첫째 그 구속부터 한번 보면 야 이재명의 영장 기각 이거 진짜 이게 황당한 게요. 이 유창호의 이자가 이게 뭐 권순일이한테 비타오백을 하나 얻어먹는지 이게 급하게 쓰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의 그 결정문 속에 논리 모순을 범하는 워낙에 급하게 기록도 안 보고 이게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막 모순 덩어리 말도 안 되는 게 얼쓰놨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지목해 보면요. 그 판결문이 딱 그대로 제가 글자 토시 하나 안 빼고 유창훈이가 기각한 이걸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십시오. 검사 사칭 관련 위정교사는 소명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백현동의 경우는 피해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 다음에 대북 송금은 피해자가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세 개를 기각했는데 첫째, 혐의가 소명이 되면 끝난 거예요. 원래 이게 혐의가 소명되면 그냥 구속 사유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게 소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은요 정명하고 비교하면 돼요. 정명은 이제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할 때 그때 이제 정명이라는 건데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 이게 판례가 정명이라는 거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든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든다. 이러면 이게 대충 그냥 90% 이상 이놈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러면 이게 정명이 되는 거예요. 정명은 상당히 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 정도로 고도로 개연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장 단계는 그럴 수 없죠. 영장은 하루 만에 그냥 기록 보고 판단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정명까지 필요 없고 소명만 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소명은 뭐냐? 소명은 이제 그냥 한마디로 이게 우월적 개연성. 아, 이놈이 죄를 안 지었을 가능성보다 지었을 가능성이 더 높네. 이게 우월적 개연성.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51%만 돼도 소명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이놈이 죄를 안 지을 가능성보다 지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면 그게 우월적 개연성 아닙니까? 개연성. 따라서 이게 소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소명만 되면 구속이 됩니다. 어떻게 구속 단계 재판도 안 해봤는데 이놈이 100% 확실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창호이는 소명이 된다 해놓고 기각해버린. 야, 이거는 정말 이게 그 황당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백현동도 너무 황당해서 백현동은 딱 위에 보면 관여에 따른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상당한 의심이,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상당한 의심이 들면 이게 소명된 거예요. 그럼 상당한 의심이 들면 구속해야지. 왜 기각합니까?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밑에 제가 70조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했잖아요. 70조의 법조문을 보면 딱 그대로 있잖아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한다. 의심이,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구속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창호에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데 기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 모순 아니냐. 그러니까 법조문 70조도 안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쌍방울은 이제 재영장 청구가 아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 쌍방울도 아니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죠. 이걸 이게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 아니 이런 자료를 어떻게 찾습니까? 예를 들어 천준호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자료를 미리 빼돌렸다. 그 다음에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 가서 이화영의 그 부인을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의 친구를 만나서 회유를 하고, 이러하면 이게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재명이가 시켰다는 걸 녹음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직접 이재명이가 개입했다는 단정 이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비서실장이 했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이 했고, 다 했으면 이게 묵시적으로 이재명이가 당연히 증거인멸 시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판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사유입니다. 특히 이재명은요, 지금 이게 범죄만 소명되는 게 아니고 그 구속 사유 1, 2, 3에 다 해당됩니다. 1, 2, 3에 다 해당돼요. 왜? 범죄가 상당한 의심이 있고 이게 소명이죠. 되고 나서 이게 하나 더 필요하죠. 구속하려면. 첫째는 주거가 없는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세 번째 도망갈 염려 있을 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OR. 근데 이재명이는 셋 다 있잖아요. 이재명이 셋 다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주거가 별거 하니까 주거가 없어요. 일정한 주거가. 지금 여기 김혜경이는 저 분당에 그 순회동 살고 있고요. 자기는 인천에 계양구로 갔잖아요. 그 관사에 봤잖아. 김혜경이가 속옷도 안 빨아주잖아요. 그냥 냉장고에 과일만 옮겨놨지 않습니까? 버카. 지금 이게 김혜경이하고 이재명이 별거 합니다. 실제 이게 누가 그 부인 역할을 하느냐. 뭐 김현지 보좌관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김부선 씨가 써놓은 게 있죠. 김부선 씨가 이제 보면 야만 너 옛날에 도망 다니다더니 뭐 교회 지하에서 도망 다니다더니 너 젊은 여자 집에서 너 신혼생활 하면서 이게 도망인 거 아니냐. 이걸 김부선 씨가 쓴 글입니다. 지금 그 뭐 수석 보좌관이 김현지 아닙니까? 옛날에 뭐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럴 때 그 문자 보낸 이 김현지가 이게 사귄다는 말도 파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별거 하는 거는 여러 정황상 맞잖아요. 우리 카드 쓴 거보다 알잖아요. 아침밥이나. 따라서 이게 이재명이 이게 주거 부정합니다. 이거 주거 어디에 사는지 어느 여자하고 사는지 이게 좀 밝혀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인멸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증거인멸은 아까 여러 번 했으니. 세 번째 도망. 아니 어떤 놈은 또 야당 뭐 좌파 패널들에게 야 야당 대표가 어디 도망가냐. 근데 이재명이가 도망친 게 두 번이나 있어요. 이재명이 이놈이 겁이 엄청나게 많은 놈입니다. 옛날에 검사 사칭해가지고 조사 들어오니까 잡히면 구속될 줄 알고 강원도로 도망친 거예요. 야, 변호사가 도망치다가 검문에 걸린 거죠. 그때 동생 신분증까지 또 위조, 동생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
그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원도 가가지고 핸드폰 꺼가지고 숨어 지냈던 거죠. 그때도. 또 옛날에도 이게 특수고무 방해할 때도 있었고요. 교회 지하에 있었다고 하면서 여자 집에 있었다는 거. 이 이재명이는 불리하면 바로 도망갑니다. 급이 검사사청에가 벌금 150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는 구속될 줄 알고 뭐 그 처음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두 번이나 도망친 놈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진짜 이게 뭐 징역 한 30년 놓을 것 때문에 도망 안 간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여기 김성태 회장도 쌍방울 대기업도 도망갔고 돌아왔지만 지금 여기 배상윤이라고 있잖아요. 하얏트 호텔, 뭐 이게 평창 알펜시아, 이 이자가 이게 베트남에 지금 도망가가지고 두 번째 부인 연예인 그 두 번째 힙합 가수 불러서 1억짜리 화요트 막 하고 있잖아요. 우롱하고 있잖아요. 재벌 총수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재명이 도망 안 간다고 누가 봅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이재명이는 셋 다 해당돼요. 근데 뭐 다 떠나서 2번은 확실하잖아요. 증거인멸은 확실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영장 기각이 이해가 안 되고 특히 그 밑에 2항을 보세요. 2항은 이게 2007년도에 우리 법에 신설된 거예요. 2007년도에 법에 보면 구속을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이걸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창호이 이거 한 개라도 고려했느냐고요. 이재명의 혐의는요. 전부 무기징역이 다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3자 뇌물도 10년 이상입니다. 1억 넣으면 북한의 그 대북 송금 800만 달러 100억이 넘잖아요. 그 다음에 배임이나 횡령도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럼 여기 백현동도 200억 아닙니까? 백현동도. 전부 혐의가 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거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고려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이거야 뭐 이재명이가 전과 사범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 전과 사범이니까 재범의 위험도 있고 특히 증거인멸을 교사했잖아요. 아니 위정을 교사했잖아요. 위정.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거는 다시 증거인멸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참고인에 위해 이재명이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사실상 죽인 형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당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옛날에 고 김문기 씨, 그 다음에 유한기 씨, 그 다음에 비서실장했던 전형수, 그 다음에 우리 배소연이라고 그 법인카드 쓴 경리 있잖아요. 거기 내연 남자 있잖아, 김현욱 씨. 이런 분들이 다 극단적인 선택인데 실제로 이재명이가 죽인 거죠, 뭐. 이재명이 죽인 거지. 왜냐하면 전부 나쁜 일을 시켜놨고, 야, 나 모른다. 너가 다 했으니까 너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너가 다 구속되든지 너 알아서 해.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다 극단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비 대납 제기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이병철 씨. 이분도 개딸들이 워낙 공개하고 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았는지 어떤지 돌아가셨지만 사실상은 이게 타살로 봐야죠. 지금 오죽하면 외신 기자들이 야, 이재명이 주위에 가면 왜 다 죽느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법인카드 폭로했던 우리 조명현 씨죠. 조명현, 법인카드. 이런 분에게 보호해야 됩니다. 어디 정지상 밑에 그 닮은 놈이 뚜렷하게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최고 실세가요. 김현지하고 아까 여자. 그 다음에 김진욱입니다. 김진욱은 그 수행비서로서 지금 민주당이 조폭인데 국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 민주당이 정청래보다 더 실세입니다. 성남파부터 이재명을 모셔왔기 때문에 수행비서죠. 수행비서. 조폭 출신입니다. 이재명 주위에 전부 조폭이에요. 저 큰 누나 아들도 조폭으로 데이트 폭력이 아니고 여자에게 괴롭히다가 그 여자 두 분의 여자도 죽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가 뛰어내려가 지금 평생 불구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주위에 전부 조폭이고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구속사유 아닙니까? 참고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된다. 이걸 왜 유창훈이 안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저는 큰 문제고 무엇보다 이재명 이자가요. 옛날에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는 날이 2017년 3월 30일 날 그때 그 구속 실질 심사할 때요. 정관용의 시사잡기에 나갔는가 봐. 그때 그 장면이 제가 생각납니다. 제가 연합뉴스에 그 밤 12시까지
방송하고 집에 한 2-3시간 자고 이제 그 4시에 YTN 가려고 했는데 빨리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YTN에 좀 빨리 오라 해서 제가 새벽 한 3, 4시부터 아침까지 거의 뭐 2명이 YTN 방송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가는 이 장면을 제가 방송했던 이런 데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인터뷰한 게 노잖아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구속될 사안이다.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은 다 구속된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안 되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고위공무원이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예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득권자들의 말 아니냐.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하느냐.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적인 나라다. 야, 이게 이재명의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말이 다 틀린 말이지만 요만하게 이재명한테 되돌려주면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런 말입니다. 아니 다른 종범은 다 구속된 상태에서 야당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안 되면 이게 국가입니까? 유창훈이 그랬잖아요. 아니 야당 대표가 비판을 많이 받고 감시를 받는데 어떻게 증거인멸 하느냐. 야당 대표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쓴 게 유창훈입니다. 지금 이게 종범이 보세요. 자기가 인정한 오른팔 왼팔, 자기가 인정한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정치에 입문시켜주고 정동영계거든요. 정동영한테 처음 소개해준 김인섭이 우리 그 백현동의 허가방 김인섭이 자기는 2007년이고 연락도 안 된다 했지만 실제 2014년에 선거를 김인섭이가 다 치렀잖아요. 그게 노잖아요. 근데 김인섭도 구속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초로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소연이 집행유예지만 처벌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모든 최측근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현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안 되어 있는 이재명 혼자 남아있으면 이게 과연 법치냐.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망. 아니 솔직히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도망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재명이가 높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인데 어디로 도망가요? 이재명에게 2번 도망친 적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전과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게 무슨 이게 이재명이 당군들의 최대 사기꾼, 최대 그 위선자, 범죄자, 거짓말쟁이, 이 지새끼만도 못한 이재명, 이걸 이게 왜 예우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가 한두 개입니까? 이런 이게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를 대우해야지 이게 그래야 정상적인 나라 아니냐? 이걸 이게 저는 유창훈 판사는 이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런 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진짜 억울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10원 안 받은 사람은 유일하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자기한테 이게 딱 돌려주면 그대로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구속돼가지고 1심에 32년, 그 다음에 20몇 년 이렇게 되고 이재명은 요리조리 완전히 동아리던 지새끼는 맞는데 요리 빠지고 처음에 대장동 위례 FC 오니까 국회에서 방탄해버리고 그 다음에 국회가 통과되면 그건 구속이거든요. 국회까지 통과됐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위정교사 국회까지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걸 일개 판사 한 명이 기각시켜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아직도 이게 구속이 안 되는 이게 과연 우리 법치가 맞나? 박근혜 구속과 이재명의 불구속 이게 형평이 맞나? 이런 이제 첫째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요. 뭐 여기서 이제 그 교재 그 자료에는 없지만 하도 질문이 많아서 언제쯤 이게 다시 또 영장 치느냐, 또 이게 구속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뭐 저도 이게 제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종편도 하고 보도 채널까지 나가기 때문에 또 신문에 문화 칼럼도 씁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완전히 유튜브만 할 때는 뭐 더 강하게 뭐 곧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뭐 우리 그 제목들 있잖아. 진성호보다 뭐 난리 났다 뭐 했다 뭐 이러면 이게 바로 구속이 될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또 뭐 우리 최병묵
선배처럼 무조건 구속 안 된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방송인 패널로서 항상 이 방송할 때는요, 냉정하게 객관적인 현실을 해석해주는 정확하게 팩트에 따라 해석해주는 역할이 첫째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검찰과 또 판사가 이래 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이끌어주는 주장,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마르크스가 철학자들 세상을 해석만 하지 변혁을 못한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게 있고 변혁까지 시키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요, 우리 윤 대통령도 제 유튜브는 꼭 본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이원석 총장이나 한동훈 장관도 항상 모니터하고 봐요. 검사들이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가 방송하는 게 흔치는 않고요. 또 이게 요즘 유튜브나 종편 보도 채널 중요하기 때문에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주장을 통해서 검찰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널의 역할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수원에서 자식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500만 불, 300만 불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조명현 씨 소환 조사했고 지금 전면 수사를 하고 있어요. 법인카드만 해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직권남용까지 하면 큰 죄입니다.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정치자금법이. 그렇다면 이 세 개를 묶어서 다시 영장을 치야 된다. 이 주장은 검찰에 제가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래 될 가능성도 저는 반반이라 봐요. 무조건 안 된다. 이래 볼 건 아니고, 자꾸 어떤 분은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재청구하느냐 이러는데, 제가요 통계를 보니까 중앙지검의 특수부에서 영장 청구한 것 중에요, 이제까지 최근 10년 동안 재청구 안 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그만큼 특수부에서 중요건을 영장 청구했다. 근데 기각이 됐다. 다 청구합니다. 청구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박영수 모델도 있잖아요. 박영수 모델. 박영수 특검도 기각됐지만 유창호가 했죠. 근데 다시 발부됐지 않습니까? 저는 왜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사도 인정하니, 그러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화영이가 구속이 1년 6개월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법방해 난동 부렸잖아요. 이걸 지금 사법방해 증거인멸이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원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는 게 맞죠. 그 부분은 증거인멸을. 그덕에 법인카드 지금 이제 조명희 씨가 모든 자료 다 갖다 줬잖아요. 이 이재명 이사가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한마디 변명도 못 하잖아요. 쌍방울 할 때는 내야 하나 4분밖에 없다. 대장동도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는데, 법인카드는 나 일제 샴푸 쓴 적이 없다. 나 속옷 개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지도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이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 수원지검에서, 그리고 수원지검에 판사들도 강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명수가 전부 자기 사람은 서울중앙지법하고 남부지방법원에 주로 배치해놨거든요. 수원의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3번이나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영장 발부율이 100%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다시 쌍방울, 그 다음에 법인카드,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그리고 이제 성남지청에 또 정자동도 하나 있죠. 정자동, 판교 힐튼 호텔. 이거는 5단계로 올려줘 버렸잖아요. 5단계로. 백현동은 4단계인데 이걸 묶어서 언제 치느냐? 12월 9일날 치라 이거지. 12월 9일날. 그러면 이게 회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재명 이자가 매일 우리 비회기에 치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비회기에 치주자지, 영장을. 그러면 이게 다시 놀래가지고 방탄국회를 소집하면 그게 국민들이 또 심판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또 방탄국회 막 열 수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여기 영장의 제가 분위기는요, 수원지검에서 쉽게 불구속 기소 쉽게는 안 할 겁니다. 이원석 총장도 고민이 많겠지만, 그냥 이재명이를 그냥 불구속으로 쌍방울이나 기소시켜버리면, 이걸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이 비판 많이 받아요. 이걸 저는 검찰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객관적인 해석은 지금 수사 중이니까 반반으로 보지만 저는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서정욱이는 뭐 예측만 다 틀린다. 구속된다더니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 제가 근데 예측만 하면 뭐 저도 동거를 하면 도박거를 하면 어디 고민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방송하는 분이. 일단 이게 구속해야 된다는 당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또 청구할 거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하는 걸 뭐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구속 문제 하고요. 오늘 이게 또 문제됐지만 이재명의 그 재판 지연 문제. 이것도 이게 좀 큰 문제입니다. 이재명의 그 재판 지연과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해보자 이거죠. 이재명이가 이놈이 이게 아주 또 이게 머리를 교묘하게 씁니다. 그 재판을 지연하는데 그 대장동 재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거법 재판을 달리 또 머리 쓰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그 대장동 재판은요. 아파도 웬만하면 갑니다. 판사가 불허했는데 그때 단식은 안 했죠. 쇼지만 그때 대장동 재판은 갔어요. 근데 그 선거법 재판은 2번 단식 때문에 안 가고 저번에는 이게 국회 간다 해놓고 거짓말 해가지고 국회도 안 가고 재판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국회 한다고 안 가고 지금 여기 선거법은 아예 계속 안 가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법이 좀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선거법에 특징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 못 합니다.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간단한 사건은 피고인이 없어도 돼요. 간단한 거는. 근데 이재명의 건은 다 크잖아요. 이렇게 중대한 범죄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을 못 한다. 근데 검사가 2번 안 나오면 재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2번 안 나오면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피고인은 안 나오면 재판을 못 해요. 그럼 여기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법에는요, 계속 안 나오면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재판할 때 계속 2-3번 안 논다. 그럼 여기 판사가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럼 여기 구속된 놈이 재판 안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되고 재판 안 갔잖아요. 구속된 사람이 재판을 안 오면, 그는 2번 안 오면 피고인 없이 골석 재판할 수 있다. 우리 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반 사건에서 이제 그 피고인이 계속 안 나오면 골석 재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보통 안 나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요. 근데 구속되고 나서도 안 논다. 그러면 이게 골석 재판할 수 있다. 법이 이렇습니다. 근데 선거법은 달라요. 선거법은 이제 6개월 내에 끝내라고 빨리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선거법은 2번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안 하고 이게 피고인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우리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볼 때 선거법은 2번 안 나가도 이게 피고인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야, 나 안 나갈 테니까 너 내 없이 해라. 이래가 오늘 안 나간 거예요. 내 없이 해라. 지금 이게 오늘 그 정의신문 하고 있거든요. 이기인이라고 천하용인할 때 그 인 있잖아요. 뭐 제가 옛날에 그 이재명 폭로할 때 좀 좋아했는데 나중에 전당대 할 때 천하용인에 가니까 이기인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오늘 이기인이가 이게 김문기 몰랐다 이게 정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이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은. 근데 이재명이가 요거는 이제 악용해서 내가 2번 안 나가도 막 근데 내 없이 하면 되겠다고 법에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동은 왜 나가느냐. 대장동은 이게 그 허가 안, 불허했거든요. 근데 불허했는데 무단으로 안 나가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은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 선거법을 이렇게 끌고 있는 요런 이제 또 전략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둘 다 이게 판사 33부, 4부 다 판사가 문제예요. 34부인데 오늘 한 게 강규태인데 이 전라도 해남입니다. 전라도 해남의 유명한 좌파죠. 뭐 고향을 말해보면 이게 대충 알잖아요. 그냥 제가 뭐 비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 사람이 대구서 왔네? 이러면 이게 90%는 아니더라도 한 70-80%는 보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전라도에서 왔네 이러면 보통은 이게 절반 이상은 좌파라고 봐야죠. 그러게 현실이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원석 총장도 전라도고 뭐 다 여기 그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이게 전라도예요. 그렇지만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해남이다. 이러면 이게 통상적으로는 좌파입니다. 강규태가. 그런데 이자가 그게 제가 그 공직선거법 20조 그 써놨잖아요. 강규태가 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공직선거법 270조 써놨잖아요. 선거범의 재판기관에 관한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그러면서 이게 선거범과 재판은 다른 재판이 우선해서 신속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근데 이 강행규정을 이게 사법부가요. 사법부가 이게 한글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이자들이 이걸 훈시 규정으로 읽고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이게 법에 반한 겁니다.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때요, 뭐 물리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논리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 법의 물리에서 법의 문헌에 정반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강간죄가요, 옛날에는 강간죄가 분열을 강제로 간음할 때만 강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하리수처럼 이게 성전환 수술 받은 자는 이게 강간이 되는가 안 되는가 논란이 됐을 때 판례가, 야, 하리수는 이게 여자 외관만 가지지 실제는 XY잖아요. 실제 염색체가 XY잖아요. 하리수가 여자 치마만 입고 여자 행세했지 성전환 수술. 그래서 하리수를 강간하면 이게 강간이 안 된다. 이런 게 우리 판례였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게 비슷한 놈이 또 하나 있던데, 야, 남자한테 사귀질 때는 여자 행세하고 여자한테 사귀질 때는 남자 행세하는 놈이 하나 있던데, 야, 저는 이게 시대의 사기꾼, 또 이런 사기꾼 처음 보네. 이름이 전청조인지, 청조죠, 청조. 우리 편식 라면이 사기꾼이잖아. 근데 지금은 법 바꿔가지고 분열하는 말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람이라고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자든 남자든 이제 강간의 객체가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법의 문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벗어난 해석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이걸 가행규정이라 했으면 가행규정이지, 이걸 지키되고 안 지키되는 훈시규정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이게 국회에서 볼 때 법 만들 때 3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란 말까지 해놨잖아요. 이런 거 원래 안 넣거든요. 원래 법이라는 게 반드시 지켜야지. 살인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다. 그러면 살인 안 해야죠. 그게 반드시 살인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넣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라고 이해놨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강규태가 2주마다 잡잖아요. 2주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일반 사건도 박근혜 대통령은 급한 사건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일반 사건은 일주일에 4번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4번. 유영하 변호사가 3번만, 한 번만 줄이달랬는데 안 줄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3번 했잖아요. 주 3회. 그 다음에 양성태 대법관도 다 대법원장 주 3회 했죠. 그때는 이게 중앙지법에 집중심리부서가 있어서 막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쪼댔단 말이에요. 6개월 내에 끝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재판 어떻습니까? 이 김정중이라는 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이가 국회 나와서 이게 우리는 관여 못합니다 이러더라고. 이게 법원장이 허수아비다 이거.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전혀 동의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2주에 한 번 하는 거, 2주에 한 번. 일주에 2번이 정상인데 2주에 한 번 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기소된 게 오늘자로 414일입니다. 오늘 기준 414일이에요.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지금 이기인 씨 정의신문하고 있다니까 지금 혼자 이재명이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이게 백현동 국토부 압박이냐 아니냐 이거 또 이게 하잖아. 정인이 50명이 50명. 지금 절반에 또 50명. 이 말을 이게 어떻게든 이렇게 끌어가지고 총선 전에 뭐 결과만 안 나오면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설마 이게 어느 강큰 판사가 100만 원 이상 때리겠어? 너 뭐 선거법 100만 원 때리면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돼. 받은 돈을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을 어떻게 건드렸냐 일당인데 이렇게 오만방자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겁이 나가 이재명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재판인데 안 가면 판사한테 찍히잖아요. 판사한테 미움받을 거 찍힐 거 아니에요. 오늘 판사도
탄식을 하잖아요. 뭐 그것도 쇼라고 저는 보지만 강규태 하는 짓이 다 쇼입니다. 쇼. 보통 사람에게 생각도 못하는데 이재명이는 설마 이건 뭐 80만 원 때리겠지. 100만 원 때리면 이게 내만 배치 날라가고 당대표 날라가고 내만 이게 출마 못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434석을 토해내는데 감히 판사가 민주당을 이게 천막당사로 가게 만들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마음대로 안 가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어림도 없는 거죠. 판사한테 찍히면. 저는 이런 게 심각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안 써놨지만 이게 33부의 김동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자각이 대장동 재판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병합을 막 하려고 지금 껍죽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병합 오면 말도 안 되는 병합을 안 하고 빨리 선고해서 우리 위정교사 빨리 결론 내리게 돼야죠. 그런데 나중에 위정교사하고 백현도 병합할지 여부 우리 심리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심리해 봅시다.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병합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이렇게 끄는 게 어디냐 말이죠. 시간이 이게 얼마나 갔냐 말이에요. 우리가 병합이라는 거는 뭐 정인이 중복되거나 또 이렇게 쟁점이 중복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합쳐서 하자 이럴 때 이게 병합하는 거예요. 근데 위정은 김진성 씨가 한 겁니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몇 번이나 야 기억 안 난다는데 야 막 기억 안 나는 거 내가 글 변론 요지 보내줄 테니까 기억 이렇게 말해줘. 이게 녹취록이 다 나오잖아요. 이재명 목소리 직접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 씨는 야 그때 김인섭이하고 백현동 사업하니까 이재명한테 찍히면 나 백현동 돈 받을 게 내가 35억 절반 받아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걸 실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재명한테 몰라고 이게 최철호 PD에게 고소 취하자 이런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김진성 씨는 수행비서예요. 그래서 이게 몰라요. 자기는 뭐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해달라는 대로 정언해 준 거예요. 우리 판례가 기억나는 걸 안 난다. 안 나는 걸 난다. 아는 걸 모른다. 모르는 걸 안다. 이게 다 위정입니다. 이런 위정이 제일 많아요. 따라서는 이 위정교사는 3개월이면 끝날 걸 지금 이게 김동연이가 이거 병합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병합이 안 된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나 구자룡 변호사나 또 제가 김광삼 선배한테도 우리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병합을 반대하도록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주사에 이명박 주사매하고 비교할 때 이재명의 재판 이게 과연 법치냐? 이게 과연 정의냐? 이런 게 정말 한숨이 나오고 정말 이게 울분이 치솟고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우리 사법부가 이 김명수, 잔당, 강규태 그다음에 김동연 이 자들에게 재판을 이렇게 끌어서 지금 이게 1심 나오는데 대장동은 뭐 5, 6년 걸릴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변호사들 이재명 측의 변호사도 2~3명 알거든요. 방송도 같이 하는 조상호 변호사는 또 제가 광주 방송에 방송도 해요. 방송할 때 뭐라 하냐면 아니 대장동 재판 이런 거 무죄밖에 불가능하거든요. 왜? 무죄가 나올 확률이 한 건당 0.03%입니다. 3%예요. 근데 이재명 재판이 10몇 건에 쪼개면. 근데 어떻게 다 무죄 받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볼 때 이게 무죄가 불가능하니 그냥 끌자. 시간 끌어서 이게 3년 6개월만 끌자. 3년 6개월. 그러면 이게 내가 대통령이다. 자, 어느 강큰 판사놈이 대통령 보고 재판으로 노라 할 수 있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 흐지부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이. 실제 우리 법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 기소만 안 당하지, 대통령도 이게 재판하고 있는 건 가야 돼요. 민사재판도 가야 되고, 원래 하고 있는 재판은 출석해야 돼요. 법은 그래요. 근데 실제 대통령이 돼버리면 판사가 대통령 보고 일주일에 두 번 오시오. 그러면 대통령이 하겠지. 야, 나 외국 순방 가야 돼. 나 유행 가야 돼. 이러면 재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무죄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대장동 재판은 한 3, 4년 끌어버리자. 내가 대통령 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선거법은 총선까지만 끌어버리자. 그러면 민주당이 일당되면 민주당 어떻게 434를 토해내라 할 거냐. 이런 전략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의 재판 전략이 이걸 우리는 계속 비판해야 돼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방송마다 나가서 목이 터지라고 이 판사들 징계해라. 이 판사들 탄핵해라.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오늘도 제가 계속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비교했지만 이런 걸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거는 이놈 언급할 가치도 없는데 옛날에 미친 개가 아니고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습니다. 조국이가 지금 겁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 조국이가 곧 구속될 걸 지는 그래도 법률 지식은 별로 없어도 서울법대 교수 아닙니까? 법 지식은 없어요. 옛날에 정당 방해할 때 오상방해도 몰랐다고 그때 글 많이 놓지만 이 조국이가 곧 구속될 걸 예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 입이 막 하수도처럼 거칠어가지고 온갖 말을 갖다가 막 내뱉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야, 남아이러는 중천금이라 되는데 너 거북선 아니냐? 또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니냐? 입 벌구 있잖아요. 또 너 윤석열이는 혀가 두 개네, 두 개의 혀네? 이런 식으로 막말을 내뱉고 있는데 실제 가장 두 개의 혀를 가진 놈은 조국이죠. 조국의 별명이 조스트라다무스, 조만 대장경, 전부 자기 옛날에 발언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게 조국입니다. 제가 진짜 평생 본 집회 중에 제일 많이 놓은 게 조국이 장관하고 그때 10월 3일하고 9일 있잖아요. 야, 그때 제가 방송하는데 개천절하고 한글날이죠. 근데 TV조선을 가야 되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밀려가지고 막 엉뚱한 데로 청계천 엉뚱한 데로 걸려가지고 근데 방송 시간 늦으면 큰일 나는데 진짜 많이 넣었습니다. 그때 우리 태극기 진짜 어르신들 진짜 많이 나와서 조국이한테 얼마나 분노했으면 진짜 그때 개딸들도 서초동에 좀 했죠. 자기들에게 척 보니까 100만이라고 MBC 사장놈이 떠드는데 그거는 몇만 안 되고 진짜 100만이 뭔지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조국 때. 그 정도로 우리가 분노했던 그 조국이 아닙니까? 곧 아마 저는 항소심에서 지금 11월 달에 유재수 이제 정인 끝나면 아마 심리는 거의 끝날 거예요. 아마 1, 2월 달에 선고가 되면 1심 존중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어 1심 바뀔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게 구속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조국 이놈이 책을 팔아가지고 많이 돈도 벌고 하는데 DK 눈물이라고 책에 써놨는데 이자가 이래 써놨더라고. DK 눈물에 보면 야, 정의의 여신 DK는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균형과 형평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법치가 죽고 검치가 판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망나니처럼 검찰이 막 칼이 들어오는데 이게 정의의 여신이 아니다. 정의의 여신은 칼하고 저울이 있으니까 바로 균형과 형평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 집안을 도륙해가지고 완전히 멸문지화 시킨 거 이게 망나니 아니냐. 이런 식의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조국입니다. 이 뜻이 이 책요. 제가 방송만 하면 이게 절대 안 살 책인데 방송만 하면 절대 이 책을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방송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진짜 허접합니다. 솔직히 저는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라고 진짜 5년 동안 썼거든요. 그걸 제가 멜콩TV의 버필 소세라고요. 코너에서 이제 3부 백선엽 장군가 했는데 생각보다 꾸준히는 봐주지만 좀 많이 봐주시는데 근데 조국이는요. 책이 금방금방 나와. 이놈에게 돈 떨어지면 책을 쓰고 돈 떨어지면 책을 써. 저는 인쇄도 10원도 안 받아요. 근데 이 조국이가 디케 이걸 써놨는데 제가 이제 방송마다 이야기했죠. 그 밑에 있잖아. 독일의 법철학자 예링이 한 말. 예링이 이제 뭐랬냐면 저울이 없는 칼. 물론 저울이 없으면 칼은 폭력이죠. 이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칼이 없는 저울입니다. 칼이 없는 저울은 법의 무기력이다. 지금 조국이한테는 칼이 부족한 거예요. 저울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조국이하고 비교해 볼 게 3명입니다. 정경심이하고 최강욱이하고 김태우하고 조국이랑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게 법치가 살아있는지. 자, 정경심이 입시 위조만 거예요. 위조만. 그걸로 처음에 4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 비리로 또 1년 더 받아서 5년이야. 정경심이 5년 받았어요. 근데 조국이는요.
그거만 있냐고. 거기에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국기를 흔든 이것까지 포함해가 2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위조요. 조국이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조국이가 교수니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최강욱이 허위는 전부 조국이 보고 해줄지 누구 보고 해주냐고. 조국의 지도교수인데. 그 다음에 부산에 이게 빼도 박도 아쿠아 팰리스. 와, 아쿠아 팰리스를 펠자를 잘못 쓴 거죠. 원래 이제 팰리스는 아인데 어이 막 이걸 잘못 쓴 거예요. 조국이가 위조하면서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위조를. 그러니까 이게 스펠링 글자가 틀려버린 거예요. 호텔에서 만들어줬으면 그게 스펠링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우리 한글로 우리 그 팰리스 뭐 어이도 쓰고 아이도 쓰고 또 팔레스라고도 쓰고 호텔마다 고유한 상표가 있잖아요. 근데 조국이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위조해버린 거죠.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조국이가. 그러니까 이 조국 이놈이 조국이가 이게 위조는 못 빠져나가니까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문재인이한테 SOS를 친 거죠. 문재인 보고 이 유재수라도 무죄 받아야지 내가 여기 구속은 안 당하는데 대통령님 제가 하나 쓸 테니까 이것도 사실상 저는 위조로 봐요. 조국이가 다 타이핑해서 써놨고 도장 하나 좀 찍어주세요. 근데 이것도 문재인이가 진짜 썼는지 뭐 안 썼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문재인이가 도장은 찍어줬겠지. 작성은 이제 조국 했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때 문재인이가 개입해가지고 야 그럼 민정수석의 고유권이다. 감찰 무마는 이러고 있잖아요. 이 문재인 이자는 전영동을처럼 이게 잊혀지겠다더니 사사건건 나서가 조국 재판까지 개입하고 그 다음에 박민식 장관을 고소했잖아. 자기 아버지를 친일파라고 모욕했다고. 아니 자기 아버지가 38년에 공무원 시험 붙어가 조선 총독부에 부역자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흥남시에 뭐 농업 개장했다 했더니 개장은 뭐 해방 후에 되고요. 우리 그때는 개장이 아니고요. 이게 허위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장이 언제 된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조선 총독부에 공무원으로 이게 부역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고소를 했는데 제가 박민식 장관 자주 만나거든요. 이야기했어요. 요거 여기 그 일본에다가 사실 조회해라. 일본은 조선 총독부는 기록을 많이 들고 있어요. 보관합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그럼 여기 일본에서 문재인 아버지가 언제 개장됐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럼 여기 해방 전에 개장되고 해방 후에 과장이 됐다. 이러면 여기 무고 아닙니까? 무고. 허위잖아요. 저는 문재인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정확하게 따져서 만약에 허위로 고소해서 무고로 오히려 문재인을 잡아야겠자. 이런 게 제가 주장을 박민식 장관께도 몇 번에게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조국이가 어떻게든 문재인까지 끌어들여서 구속은 면해보자. 이렇게 하겠지만 그 검찰에서 그러더라고. 문재인이가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서류는요. 작성자가 재판에 와가지고 내가 쓴 거다.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문재인이가 정인 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국이도 문재인까지 정인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증거 채택은 안 됐어요. 왜? 검찰에서 위조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동의를 때 채택은 안 됐는데 하여튼 그 저는 행태가 문제가 있고 결국 이 조국이는 정경심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책임이 무겁다. 근데 왜 정경심은 5년인데 조국이 2년이냐? 이 주장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강욱이 보세요. 이자 제가 싫어하지만 법만 보면 억울합니다. 최강욱이는 지도교수가 조국이가 부탁해가지고 겨우 16시간 써준 거예요. 16시간.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게 뭐 언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16시간 봉사했다고 써줬거든, 인턴을. 근데 계산해보니까 12분 오더라고. 아니, 봉사로 이게 12분 인턴 하려고 2시간씩 왔다 갔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허위로 써준 거죠. 최강욱이. 근데 16시간 써준 거예요. 지도교수 부탁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에 그랬죠. 최강욱이가 내를 선임하면 내가 벌금으로 해줄 수 있다. 제가 최강욱이 변호인이라면 이러면 돼요. 읍소를 하는 거야. 조국이가 부탁하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16시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조국이한테 해줬더니 조국이가 이걸 가지고 다시 최강욱 이름을 오래 붙여가지고 368시간을 또 위조했다니까. 이게 조국이 한 짓이에요. 최강욱이 걸 또 오래 붙여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 컴퓨터로. 이래가 이게 360시간도 또 만들어버렸다니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최강욱이 미치지. 이걸 조국이 위조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368시간은 조국이 했다고 했죠. 근데 나머지도 이게 하다 보니까 배지가 날아가 버리는데 결국. 근데 그거는 뭐
최강욱의 자업자득도 커요. 재판할 때마다 이게 판사한테 불친절, 막 휴대폰 전화하고 재판 도중에 국회에 일 있다고 가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개심죄도 걸렸겠지만 하여튼 이 최강욱이하고 배지가 날라갔어요. 14시간 하나로. 근데 조국이는 그런 게 수십 개가 있잖아요. 위조연계. 따라서 이게 형평에 맞는가, 인연이. 그 다음에 김태우 마찬가지죠. 김태우 한 30몇 건 폭로했는데 지금 이게 4개가 유죄라는 건데 이게 왜 유죄인지 저도 몰라요. 제가 그때 폭로하기 전에 상담을 해도 야,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건 해라. 변호사도 몰라요. 아니, 우영권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 이거 알아야지, 국민이. 이게 왜 공무상 비밀 누설이냐고. 공익신고지. 특감반 김성균 비리도 그렇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가지고 이래가지고 누가 갑자기 공익신고를 하겠냐고. 예를 들어 조명인 씨 보고 야, 너 카드 중에 요거는 공익신고인데 요거 카드는 너 공무상 비밀 누설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폭로하겠냐고요. 조명인 씨가. 변호사도 모르는데 지금도 이게 왜 저는 비밀 누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판사들이 이걸 재판했잖아요. 그것도 이게 대법원에 가서 며칠 만에. 지금 조국이가 1심 재판 끝나가 2심 중이죠. 근데 조국이 유죄수를 폭로한 김태우는 벌써 이게 구청장 날라가 보궐선거도 끝났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만약에 김태우도 조국처럼 재판 지연했으면 보궐선거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아니, 조국이는 아직 2심 중이잖아요. 근데 왜 김태우는 며칠 만에 기각해가지고 왜 보궐선거 만드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보궐선거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 그때 주심이 박정화, 그 다음에 오경미, 김선수, 좌파들이 4명이 다 김태우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부터 저는 지적을 해야 된다. 이게 법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여기 목소리를 좀 많이 높였는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원래 1시간인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그 한동훈 케이스, 요거는 강조해야 되니까. 요것도 이게 똑같은 테러인데 이게 법이 완전 무너진 증거입니다. 똑같은 테러인데 그 노인 그 40대 그 홍모 씨 있잖아요. 구속된.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못했죠. 한동훈 장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흉기하고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이거 구속됐잖아요. 이 좀 정신이 좀 질환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구속됐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더 탐사하고 비교해보래. 이거죠. 더 탐사. 더 탐사는 게 5명이 고의로 쳐들어갔습니다. 5명이 쳐들어가서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막 벨도 누르고, 그 다음에 소포가 어디서 왔는지 그 조사도 하고, 막 방송하면서 이게 난리 치잖아요. 이게 특수주거 침입 아닙니까? 그거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 야, 한동훈 장관은 이게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데 혹시 딴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또 이게 밤에 이게 몰래 술집 룸 가는 거 아니야? 한 달을 미행했지 않습니까? 한 달을. 미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게 더한 게 바로 이게 허위사실, 그 유명한 게 청담동의 술자리에 김현장 변호사 30명 있는데 야, 윤석열 대통령 와가지고 동백 아가씨를 첼로에 맞춰 부르고 한동훈의 윤도현 노래를 부르더라.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첼리스트 최하 씨가 저도 그 술집에 많이 가가지고 제가 2번 정도를 술 같이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최하 씨가 그것도 불쌍하지. 그 동거남이 있어요. 돌싱. 동거남하고 그 동거라는데 의치적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오면 계속 막 구박하고 폭행하고 한 번에 때려 맞아가지고 신발도 모시고 도망을 놓아 30만 원을 술집 사장한테 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아가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날도 물론 그 여자도 문제는 있지. 그 여자가 자유총연맹 옛날 대행했던 이세창 씨하고 어떻게 여관을 간 거죠. 모텔을. 그 이세창이가 진짜 문제예요. 모텔 가서 여기 본인이 자백해야지 그 대통령이 지금 오해받는데 끝까지 버텼잖아. 자기 딴 데 있었다고. 그것도 조작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자가 밤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세창하고 딴 남자하고 모텔 갔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야, 대통령이 와 있고 한동훈 장관이 있는데 그 어떻게 내가 전화를 하고 봤냐. 이래 한 걸 이 남자놈이요. 그걸 알아요. 거짓말을 한 걸. 이 남자놈이 지금 재판한 게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제가 4건을 맡고 있어요. 사건을. 4건을. 구자룡 변호사하고 저하고 이게 그분이 1건, 제가 4건을 맡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걸 몰랐어요.
설마 이 내연 여자가 거짓말한 걸 모를까요? 자기도 그래도 사회생활 남자에게 대통령이 함부로 그래 오고 뭐 김현장 30명이 장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너에게 완전히 물어봐라. 근데 이걸 허위인 줄 알면서 남자가 제보한 거예요. 더 탐사하고 김어겸이한테. 근데 김어겸이는 그거 모를까요? 청와대 대변인인데 대통령이 움직일 때 매뉴얼이 있잖아. 경호 매뉴얼이나 차가. 그 술집도 특정이 안 되는데 김어겸이도 알면서 허인 거 알면서 그냥 너 물어봐라. 왜? 난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이래가 폭로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뭐 경찰이 법을 모르는 거죠. 면책 특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명백하게 허인 걸 알았을 때나 적용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면책 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만 됩니다. 이게 술자리 관계 직무냐고요. 아무 직무 관련도 없는 거예요. 어느 뭐로 보는 게 면책 특권과 관계없는데 김어겸이는 빼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수사할 겁니다. 이것도 다시 수사. 그래서 저는 이런 더 탐사하고 관계 홍시하고 비교해서 이게 법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제가 이제까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진 생생한 사례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법치가 이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예링에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니까 법철학자 켈젠하고 예링이 이제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링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목적은 그렇죠. 법은 질서 평화죠. 그런데 법이 저절로 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이게 법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수단은 투쟁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는 놈은 철저하게 공격하고 싸우고 투쟁해야만 법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링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 법치가 무너지면 단호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자기가 권리가 침해된데도 침묵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벌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벌레. 누가 짓밟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벌레하고 똑같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칸트에 결국은 이런 투쟁이 있잖아요. 이 투쟁은요. 권리에 대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권리가 침해되면요. 자기가 투쟁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게 피해봤는데 왜 내가 근데 참고 그냥 욕만 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하나 부과하면 따질 거 따져야죠. 잘못됐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바로 이게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주말마다 또 틈날 때마다 이게 집회 놓으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이게 존경합니다. 우리 탄핵 때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외치고 투쟁하던 그분들에게 정말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 이렇게 외치는 이런 분들 참 존경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무너지고 우리 나라가 무너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나야 연세 드신 분들이 나야 이제 그렇지만 또 우리 아들 있고 손자도 있고 이런 나라 걱정에 이 애국심에 다 놓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저희가 하는 이 강연도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에 놓은 거고요. 지금 법치는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제가 한비자 말 있잖아요. 국무상강 무상약, 봉법자강 적국강. 국무 없다.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봉법자강,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해지면 강국이 되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해지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치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가 저는 대한민국 위기라 봅니다. 물론 그나마 이재명이가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된 게
그나마 이게 조금의 희망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렇게 법치, 정의, 공정, 상식 이걸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이제 그 뭐 100%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게 정말 애정어린 비판이나 충고도 필요하지만 큰 방향은 이재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나라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문재인 때부터. 저는 지금이라도요. 저희가 이 법치 회복을 위해서 각자가 행동하는 이게 투쟁하는 이런 이제 그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부터 제가 이게 방송도 하고 글도 하고 하니까 법조이니까 저부터 이게 투쟁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